저희가 지난 편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중소업체분들이 결국에는 결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게 도미노처럼 돼서 회사가 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굉장히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이제 과거 몇 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좀 많이 늘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좀 지속적인 현상이긴 해요.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경기는 언제 좋아질 것인가라는 생각도 이제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네. 있는데 근데 그게 그냥 비단 건설회사뿐만 아니라 고소득자,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큰 법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병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개인 의사 선생님들도 다 법인일 테니까 네. 그런 쪽에서도 요새 좀 많이 이런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지금 워낙 또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가 안 좋기도 하고 또 그런 뭐 의사분들이나 이런 전문직 분들은 또 경쟁도 좀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랄까요, 뭐 좀 잘 되는 곳은 계속 잘 되지만 또 잘 안 되는 곳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뭔가 회생이라든지 파산을 통해서 조금 채무 조정하고 경영 구조를 좀 개선하고 정상화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생, 파산 이렇게 하면은 개인 회생과 파산이 있고 법인 회생과 파산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좀 차이가 가장 많은 부분이 뭔지가 궁금한데. 네. 우선은 이제 개인 회생은 기본적으로 채무가 10억, 그러니까 신용 채무가 10억 미만이거나 또 담보 채무가 15억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인 회생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그러면은 이제 그 법원에서 정한 1인당 그 최저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정도 금액을 뺀 나머지 월 소득을 이제 전부 이제 채무 변제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보통 한 3년 정도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받고, 이런 제도가 개인 회생이고요. 또 파산이라는 거는 회생과 파산의 좀 차이점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회생은 앞으로 어떤 소득이 있을 때, 정기적인 수입이 있을 때 이제 나머지 채무 중에서 일부 조정을 받아서 이제 다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그런 게 회생이고, 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정말 그걸로는 이제 회생하기에는 부족한데, 그럴 때는 그 시점에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 선고가 내려지고 파산 관제인을 통해서 그 시점에서 재산이 있다면 그걸 처분해서 채권자들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정리한 다음에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앞으로 계속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고요. 이거는 이제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한 거고. 개인이 3년이라고 했으면 법인도 3년이에요? 법인은 한 10년 정도 됩니다. 법인이 훨씬 더 기네요? 네. 그래서 뭐 소득 규모도 어떤 그런 수입의 이득의 규모도 크고 또 조금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개인보다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고, 절차도 개인 회생보다는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법인을 운영하고, 저도 사실 법인 운영하고 있거든요. 잘 돼야겠지만 잘 되지 않아서 이게 앞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파산 쪽이 맞는 거고, 계속 뭔가 열심히 꾸려서 좀 이거 채무도 많긴 하지만 요거 일부 갚아가면서 만들어가고 싶어 하면 회생을 선택하는 건가요? 이건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가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그게 나눠지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파산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회생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랑 상담을 하면서 저희가 이거는 회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파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그 대표이사님이나 이사진의 의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회생은 어쨌든 이 회사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제 기존 채무들을 변제를 하고 계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어떤 뜻이 있어야 이 회생을 가는 거고요. 만약에 또 어떤 대표님들은 이쪽 영업은 이제 더 이상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산업 자체가 좀 사양 산업이라거나. 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또 이 대표이사님이 계속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없으시니까 이런 경우에는 회생을 뭐 저희가 뭐 추천해드리기는 어렵고요. 파산이 가능한지도 살펴보고, 이런 경우에 근데 또 파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영업이익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때는 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뭐 파산도 못하고 회생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제일 힘든 경우인데요. 회생이든
근데 만약에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회생이나 파산을 할 수 없는 회사라는 거니까 네.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죠. 아, 적당히 버텨볼 만한 회사다. 운영을 해야 되는 회사죠. 예. 근데 법인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벌어도 나한테 남는 게 없으니까 파산이든 회생이든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뭐 앞에 말씀드렸듯이 둘 다 못하는 경우는 저희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는 입장에서는 아직 거의 없었고요. 예, 대부분 이제 회생 파산을 조금 고민해보고 또 고민한다고 또 다 상담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약간의 어떤 뭐 의도가 있을 때 상담을 하러 오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다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법인이 있고 법인의 대표가 있는데 이제 법인의 대표한테 또 뭐라 그러죠? 책임을 지게 만드는 그런 채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법인 대표에는 재산이 없는데 이제 배우자한테 재산이 있다거나 뭐 이런 케이스는 네, 어떻게 그런 좀 경우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우선은 뭐 법인은 또 이제 사람은 아니지만 법상으로는 하나의 이제 사람 인으로 봅니다. 네.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인과 원래 개인 또 대표이사를 하더라도 뭐 배우자는 마찬가지고 원래는 이제 별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가 개인한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상거래 채무라든지 뭐 대여금 채무라든지 어떤 법인의 채무는 이제 법인만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이제 예전에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대출을 해주면서 그 이제 법인만으로는 뭔가 좀 불안하거나 뭐 신용이 그럴 때는 이제 대표이사 개인한테 연대 보증을 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 많았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해서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연대 보증을 했다면 법인 채무는 본인도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채무는 법인의 채무고 네. 대표이사랑 관계가 없고 뭐 대표이사의 배우자라면 더더욱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또 같이 물어보시는 게 그 이제 세금이나 사대보험 같은 것들 이거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아. 일반적으로는 법인이 체납한 세금이나 사대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나 뭐 다른 이사들이 문제된 경우는 없는데 법상으로는 이제 과점주주라고 해서 50% 초과된 50%요? 네, 50% 초과죠. 그럼 50%부터가 아니라 51%부터 맞습니다. 50.1%부터 시작이에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네. 2차 납세 의무라고 해서 과점주주 2차 납세 의무라고 해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도 같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근로자의 임금이나 네. 근로자 퇴직금 등 이제 그런 임금 문제에 있어서는 대표이사가 또 그걸 개인적으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회사가 책임지면 되는데 다만 이제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이제 그 고발이나 고소를 당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사처벌을 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미리 또 저희랑 상의하셔서 저희가 약간의 뭐 사전적으로 이제 상의해서 조금 이제 컨설팅이 되는 거죠. 또 법률 자문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도 드립니다. 오너 입장에서는 그럼 회생이 무조건 좋다, 파산이 무조건 좋다를 결정하기가 되게 어렵겠네요. 그냥 오너가 저는 회생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고 회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 파산하고 싶습니다 한다고 파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맞아요.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뭔가 흘러갈 수 있게 법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죠. 저희가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생이 적합하다, 아니면은 파산이 적합합니다. 네. 또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는 지금은 파산은 바로 못 하실 것 같고, 일단은 회생을 한번 신청해서 회생을 우리가 도모를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그때는 파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러면 변호사님 상담 많이 오시는 그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떤 법인 쪽에서 많이 그런 회생, 파산 이런 얘기가 좀 많나요? 최근에 뭐 보통은 이제 결국은 뭐 제조회사, 그 다음에 이제 또 건설회사 네. 이런 경우도 많고요. 또 최근보다 한 작년까지는 또 뭐 건설 쪽 시행사들도 많았고요. 네. 근데 시행사는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그 결국은 가만히 보면 제일 문제가 사실은 대출이에요. 네. 결국 대출, 금융비용, 특히 네. 금리가 제가 최근에 상담한 회사만 하더라도 그 회사도 땅을 사서 이제 아주 멋진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과 그 건물의 가치가 한 300억 정도 되는데 대출이 200억인 거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예전에
금리가 좀 낮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됐고 최근까지도 이 회사는 영업이익으로 대출을 다 갚고 대출 이자나 원리금은 다 갚으면서 또 이득도 잘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최근에 보니까 그런 금리가 한 1% 이상이 인상이 됐어요. 그 은행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200억이니까 1%가 엄청나잖아요. 네. 2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갑자기 이제 자금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급격히 어려워지니까 상담을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상담을 오시게 이제 여쭤봐요. 그분한테. 아, 대표님, 지금 만약에 저희가 채무 원리금 변제를 매달 하시죠?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뭐 몇 천만 원 단위예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만약에 회생 절차를 통해서 잠시 원리금 변제를 멈춰드리면 그러면은 나머지 영업이익으로 뭐 직원들 급여도 주시고 또 뭐 필요한 원자재라든지 원재료를 구매해서 영업이익이 계속 나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득이 나서 그걸로 채무 변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또 많은 분들이 아, 가능하다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그만큼 금융비용이 큰 거죠. 네. 그런 분들은 회생이 좀 의미가 있는 게 회생을 들어가면 보전처분이라고 해서 일단 기존의 원리금은 지급을 일단 중단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영업이익을 내서 채무 변제를 하고 회생 계획안이 최종적으로 이제 채권자 집회에서 인가가 되면 그러면은 10년 동안 분할해서 원금과 이자를 또 나눠 변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봐서도 필요한 제도고 또 특히 어려운 회사들에서는 네. 회생이든 파산이든 이것을 선택하는 게 결국 어떤 한계 기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점점 끝으로 뒤로 가도 별로 달라질 게 없고 더 개선될 게 없는 회사라면 네. 더 나빠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조기에 선택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이제 회생 파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회생 파산을 하려면 어쨌든 또 뭐 소정의 변호사 비용이 들어갔고 그렇죠. 또 법원에 어떤 예납금이라고 해서 납부한 돈이 있습니다. 그게 법인 회생 법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뭐 작게는 몇백만 원이고 많게는 뭐 몇천만 원 그 이상도 갈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어떤 회생 파산을 위한 비용이 필요한데 조금 그 정말 이렇게 약간 연체가 시작되고 또 뭐 법인 계좌에 돈이 있어도 압류 가압류가 들어오면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오시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거를 상담을 해드리면서 들어가면 되고 나중에 이제 사실 수입료 안내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수입료 안내도 해드리고 또 플러스해서 예납금도 말씀을 드리면 그때 근데 압류당하겠다. 네, 또 이만큼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제가 꽤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빨리 상담을 일단 받아와라. 네, 맞아요. 회생 파산이 또 막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네, 채권자들이 좀 일정 부분 희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뭐 하거나 이걸 악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미리 이제 고민도 하고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회생 파산에 대한 상담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네. 일단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회사 상황이 좀 이거 조금 더 가다가는 힘들어질 것 같다 싶으면은 맞아요. 미리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더 추천하신다. 네, 왜냐하면 또 상담해도 막상 들어가는데 뭐 한두 달 걸릴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상담해본 결과 지금 당장은 좀 뭐 여러 가지 서류 정리할 네. 것들이 있으니까 뭐 한 6개월 후에 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담 갖지 마시고 변호사님 만나는 거를 되게 불편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담을 조금 내려놓는다면 나의 미래 불확실성이 있는 미래를 조금 확실하게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민규 변호사님 저는 또 인터뷰 해주셨으니까 이민규 변호사님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민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